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의회가 중단 위기에 놓인 미국 본토 방어 레이더의 하와이 배치 계획을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배치 레이더 개발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약 4년 전부터 추진된 대대적인 계획인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지원 중단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하와이에 배치하는 미사일 방어 레이더 개발에 1억 3,3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 2021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지난 14일 승인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최신 탐지 식별 레이더를 하와이에 배치하는 계획에 예산을 승인한 겁니다. 앞서 하원 군사위는 미사일 방어 체계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하와이 배치 본토 방어 레이더 개발을 승인하는 내용의 국방수권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태평양 방면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의 탐지와 식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레이더 하와이 배치 계획은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레이더가 배치되면 알래스카를 기반으로 하는 미군의 요격 미사일의 정확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도 인도태평양 영내 위협에 맞선 태평양 억지 구상의 일환으로 하와이 본토 방어 레이더 개발에 1억 6,2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최근 승인했습니다. 미국의 하와이 배치 레이더 개발 계획은 약 4년 전부터 추진됐으며 당초 2023년 완료를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배치 장소 문제를 이유로 이 레이더 개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사일 방어청이 지난 3일 의회에 제출한 새 회계연도 예산 요청안에 하와이 배치 본토 방어 레이더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와이와 태평양 지역의 탄도미사일 방어 레이더 배치 계획을 취소하고 대신 인도태평양 지역의 탄도미사일 방어 센서 체계를 전체적으로 점검해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하겠다는 게 미사일 방어청의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17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새 민주당 네트워크 주최 화상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Our committee believes that the U.S. presence there, in cooper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ir armed services, is what has stopped North Korea from starting a war. It is a sufficient deterrent to stop them from being more aggressive than they've been, and we want to maintain that relationship. So we're committed to that. 스미스 위원장은 또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미국과 한국 양국의 상호 이익이 된다면서 미국은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인들 10명 가운데 4명은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중서부 웨스턴 켄터키 대학 국제여론연구소는 17일 미국인 1,0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8%가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30.3%가 답변을 유보한 가운데 응답자의 26.8%는 주한미군 철수에 동의했으며 이 가운데 4.8%는 강력히 동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당 지지별로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주한미군 철수 지지가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10% 정도 높게 나왔는데 큰 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연구소 측은 분석했습니다. 앞서 미국 내 민간단체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가량인 69%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더 확충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 석탄 항구에 지난 4월부터 대형 선박들이 정박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실제로 최근 북한 선박들이 중국 해역에서 석탄을 환적하고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묵인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위성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의 정보 분석 전문 사이트 NK프로가 영국의 민간단체인 합동군사연구소와 함께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최소 17척의 북한 선박들이 중국 저우산 인근 바다에 머물고 있는 위성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선박들 대부분은 석탄을 가득 싣고 있고 일부 선박들은 이미 석탄을 하역한 듯 적재함이 텅 빈 상태입니다. 보고서는 선박들이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중국 바지선에게 석탄을 넘겨줬다면서 이런 일들은 중국 정부의 묵인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3일자 저우산 해상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북한 선박 태평호 옆으로 중국 해안경비대 소속 경비정이 발견됐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후르카와 가스히사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NK프로 측에 중국 정부는 더 이상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고 범법자들에 대한 체포나 제재도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국경을 봉쇄한 뒤 북한은 석탄 관련 활동을 크게 줄인 정황을 보였지만 지난 4월부터 관련 움직임이 다시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BOA가 남포 석탄 항구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확인한 결과 지난 16일과 17일 각각 2척과 3척의 선박이 대형 적재함을 열어둔 채 정박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3개월간 남포 석탄 항구에 드나든 선박만 약 30척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응해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했지만 이 같은 불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미국 정부와 유엔 안보리도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 선박들이 불법 석탄 수출에 가담한 정황이 담긴 위성사진 자료 등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통해 지난해 북한이 불법으로 수출한 석탄이 370만 톤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전문가들은 북한의 제재 회피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면서 불법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항구 등 관련 기관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의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하면 북한과 인도 등 다른 나라에게 실험 재개를 허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핵실험 재개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미국의 과학자들이 주장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포함된 미국 과학자 40여 명은 17일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 공동기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핵 감축 협상을 앞두고 러시아와 중국 압박 차원에서 핵실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미국이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면 핵무장 경쟁과 우발적이고 고의적인 핵전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지만 미국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를 비준한다면 다른 핵 보유국의 비준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인류 최초의 원자탄 실험 75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핵무기는 미국 국가 안보와 방어에 중출하면서 강력하고 다양한 핵 역량 보유는 국제적인 핵 확산을 제한하고 적을 저지하며 미국의 핵 억지력에 의지하는 동맹국들을 안심하게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고 백선엽 장군이 생전에 보인 헌신은 한국과 미한 동맹, 나아가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진정한 상징이라고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마크 네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17일 주한미군 전후회 주최로 열린 고 백선엽 한국군 대장에 대한 추모 모임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영내 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오늘날까지 공유하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 미국 대사를 지냈던 캐슬린 스티븐스 전 대사도 백 장군은 한국군 설립은 물론 미군과의 관계에 있어 핵심 역할을 했다면서 주한 미국 대사 재임 기간 동안 백 장군의 전문적인 협조와 개인적 헌신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